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각, 국회의 청구,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달라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각을 5명이 했습니다. 진보, 중도, 보성향 재판관들이 두루 기각을 발표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믹, 김복형까지. 그리고 흔히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파면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각하 2인, 그러니까 아예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아예 절차가 잘못됐다. 5대 1대 2의 의미,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기각 한 8대 0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각하 의견이 나오고 인용 의견이 나온 게 좀 의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각하 의견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찜찜하게 생각을 해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견을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찬 이 두 재판관들은 뭐라고 했냐면 탄핵 수추 자체가 부적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 수추 의결은 대통령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적 의원 200명 이상,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각하.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각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 내란죄를 넣어가지고 했다. 내란죄를 안 넣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없었을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안은 다르지만 예. 사유를 같은 걸로 해서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찜찜하다.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 지점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2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각하,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혹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이 두 분이 각하 그러니까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국회 내에서 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닌 정보가 어떤 특정한 재판관이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각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한 각하 의견을 낸 것과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기각, 인용, 이거는요,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받아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황당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지켜봤던 총 들고 예. 국회로, 본청으로 쳐들어간 예. 그러한 군인들, 그리고 국회 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 그거는 국헌문란, 헌법유린,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각으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그렇죠. 그건 인용이죠. 예. 근데 이건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어.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하자가 있어. 이건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어. 각하. 이러면 어떡할까. 심히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5대 1대 2가 좀 찜찜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탄핵 심판의 의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하고 비슷한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4대 4? 4대 4나 예.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이견은 전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8대 0 이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뭔가 평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여러 가지 탄핵 소추안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 소추안이 또 별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면 그럼 헌재 절차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종의 장관, 검사 그리고 뭐 총리와 관련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각자 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정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면 재판관들이 다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렇게 수기를 오랫동안 하는 방식보다는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회의 의결 정족수가 방통위법의 기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4대4로 갈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의견이 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하려고 하는 재판관들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재판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상하고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제가 뭐 의견이라고 하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 의견에 맞추는, 그러니까 그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된 건 각하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아니다, 151석이 탄핵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수 진영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해서 5명이 이건 위헌 위법행위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의를 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였단 말이에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해당이 된다. 다만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중대한 행위라고 본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는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상계엄 선포 공모 또는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총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간담회였지 계엄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대부분의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어서 우리가 기각했다기보다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와 동시에 국민의 신의를 배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공무원 징계위가 소집이 됐지만 파면은 아니에요. 파면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떳떳해요.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떳떳해요.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닐까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징계위 소집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